네, 안녕하세요. 과천고 1학년 영어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과천고 1의 시험 범위별 출제 비율인데요. 교과서랑 모의고사 두 가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과천고는 추가 지문이나 이런 다른 예외적인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시기는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추출한 범위를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교과서랑 프린트로 나오는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의 체감 난이도가 낮고 교과서의 체감 출제 비율도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에 보시면 교과서가 25.2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범위가 아니라 배웠던 범위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앞부분에 다른 지문을 추가하시거나 처음 보는 한 두 문장 정도를 앞뒤로 껴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 교과서인데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거 내가 못 본 지문으로 시작하니까 교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은 거의 10점 정도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거의 항상 25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모의고사가 맞습니다. 자, 그럼 배점을 봐야 되겠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한 부분을 딱 겨냥해서 낸다기보다는 정말 배분을 잘 하셔서 출제를 하고 계세요. 우선은 순서 문장 넣기 흐름, 요거는 23.4점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순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저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본문을 암기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 순서랑 문장 넣기랑 흐름,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점수겠다. 과천고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항상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 80점 받았어. 80점이면은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등급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같은 80점이면 등급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과천고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주어주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주장, 일치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의외로 과천고에서는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과천고는 한글로 된 주제, 제목, 주장 문제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보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나 독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여기에서 많은 감점을 당하고요. 주제, 제목, 주장 같은 문제를 왜 영어 보기로 해서 어렵게 내나요? 라고 한다면 과천고는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충분히 독해 문제,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좀 강점을 두는 학교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천고 내신은 아이들에게 수능으로 가는 방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게 주제, 제목, 주장 문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과천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영어 보기로 된 주제, 제목, 주장 어떤 주제입니까? 어떤 제목입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당연히 연습을 하고 가지만 학원에서 순서처럼 똑같은 적중률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만들어서 제작해서 내시기 때문에 정확한 적중률을 얻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보다 좀 더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 왜냐하면 요거는 하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식 문제를 좀 경계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나 빈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나 빈칸 같은 경우에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세 부분을 합치면 거의
23회, 23해서 46에 25 정도 더한다고 치면 70점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어렵지 않은 객관식 문제에서 70점 정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휘 능력, 기본적인 독해 능력, 그래서 고1에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면, 고1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면 70점 정도는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법입니다. 어법은 사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점, 20점에서 30점 정도의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사실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죠.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시험은 어법을 못해도 괜찮아. 우리 학교 시험은 독해만, 모의고사 공부만 해도 사실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출제 기조가 사실 과천고 학생들이 어법을 간과하게 만들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어법을 자꾸 등한시하게 만들면서 결국 정확한 해석을 못하게 하는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그래요. 저 어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90점 이상만 노리고 있고 어법을 다 틀린다고 해도 90점이 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과천고가 영작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법 문제랑 영작 문제를 다르게 보지만 사실은 어법을 활용해서 올바른 영작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영작 같은 경우에도 어법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들이 외운 문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장 고득점을 얻으려면 주제나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단어를 활용해서 이 글의 요약문이나 주제를 완성하세요 라고 하면 작문 실력이 필요한데, 작문은 기본적으로 어법 능력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과천고는 옛날에 영작이 굉장히 쉬웠어요. 재작년만 해도 영작이 정말 쉬웠는데 갈수록 영작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과천고 갈 거니까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법 별로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저는 요 밑에 있는 어법과 영작 28.2점이 마지막 등급을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출제 기조를 보시면요, 사실 정말 모의고사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1번부터 계속 모의고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야 11번을 풀 때까지 교과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교과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포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영작에서도 교과서가 주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게 비중으로 따라서 저희가 70점을 맞겠다라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 25점, 뭐 어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법 영작 28점, 이거를 논외로 치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까지 공부할 것, 어법 영작까지 공부하는 것이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책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정말 적중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자료를 나의 것으로 습득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또 오답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린트 덜렁거리는 거 너무 싫어서 책으로 찍어서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책의 구성이 지금 뭐 복화, 테스트, 프랙티스 1, 어법어휘 고르는 거,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문제, 등등등등 퀴즈 5까지 해서 거의 그 9단계의 스텝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 말고도 저희는 10번의 모의고사를 더 보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모의고사라는 건 내신 모의고사여서 내신 전체 범위에 대한 반복 연습을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내신 모의고사를 1회부터 10회까지 다 풀고 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렇게 하면 숙제랑 저희 클리닉 시간에 요구하는 과제만 완성하더라도 거의 모든 전 범위를 15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고 외워 무조건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텍스트를 접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업 시간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성적 상승으로 증명한 수업과 자료의 품질, 네, 성적 상승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 거의 30점 넘게 상승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고득점 100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수업이나 자료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보내셔도 될 것 같고, 또 클리닉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수업을 한번 오면 클리닉을 한 번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 검사, 그 다음에 주어진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하고 하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 자체에는 웬만하면은 진도 위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은 클리닉으로 넣어놨으니까 무한으로 조교 선생님들과 시험 보고 재시험 봐서 완성도 있게 하원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 5시 반부터 8시가 주 1회 반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들을 더 많이 받기는 제가 제 생각에 한 2명, 3명 정도만 더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시간이 있는데 금요일 시간은 주 2회를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일요일 수업을 듣고 이제 금요일 수업에 제가 1대1로 조금 봐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추가 수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주 2회 수업이 필요하다,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다. 자, 금일이랑 수토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금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1회만 다녀도 됩니다. 일요일 1회만 다녀도 되고, 근데 일요일에 진도를 다 나갑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첨삭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금요일을 추가적으로 해서 주 2회를 등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수토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반 1시간에 나갈 걸 사실 반을 나눠서 각각 시간에 반 진도 나가고 그 진도에 대한 걸 좀 더 꼼꼼하게 봐주고, 반 정도 진도 나가고 그 진도에 대한 걸 꼼꼼히 봐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토 학생들은 진도가 더 천천히 나가서 이해를 더 잘 시켜주는 반이라는 거고요.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토요일 또 주 2회 클리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내신이 한 3, 4등급 정도가 요까지는 저는 일요일 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좀 더 가파른 성적 상승을 원한다 하면 금요일 추가를 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숙제를 잘 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주 등원하여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토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당일 과제까지 끝내서 갈 수 있는 이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것이다 하면 수토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과천고 1 내신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